네, 석가탄신일 특집 방송 취업 콘서트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상우 교수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네. 이러다가 제 자리가 혹시 뺏기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 네, 제가 혹시 좀 긴장되시겠어요. 긴장 많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1부에서는 일단은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네. 네, 이 서류와 필기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서 잘 보지 못하면 결국 최종 합격 대수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취업엔 MC 될 때도 면접을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셨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2부에서도요. 네.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면접 전략을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2부 힘차게 좀 출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자리 불안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세요. 네.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건데 네. 사실 아까 서류를 30% 정도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면접은 상대적으로 보면 70%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면접을 넘어서 합숙 면접. 자, 그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요. 이 면접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자, 이용기 대표님. 네. 스펙의 과열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토익 800점, 학점 3.5점,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런 시사점도 없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했고 토익 공부 열심히 했구나 말고는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영어가 가능한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펙과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변한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률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졸업장이 자기 자신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건 서류로서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뚝배기 불고기를 삽니다. 뚝배기를 사는 겁니까? 불고기를 사는 겁니까? 불고기를 사는 거죠. 불고기를 사는 겁니다. 네, 뚝배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펙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고 토익 점수 몇 점이냐 이거는 뚝배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불고기입니다. 맛과 멋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펙이 스토리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자리가 저하고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훈 선생님. 뚝배기 먹고 싶네요. 중요한 것. 포인트를 좀 짚자면요. 실제 요즘 면접관을 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취업 캠프 많이 참여해 보셨죠? 네. 취업 캠프 등을 통해서 기술만 습득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면접만 잘 봅니다. 그래서 뽑아놓고 나니까 아닌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면접의 유형이 또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면접장에서 질문하고 답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인성이라는 것과 개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가를 보는 면접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면접 스킬만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조직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게 판에 박힌 이야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이용기 대표는 직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면접을 하는 면접위원이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는 컨셉은 뭘까요? 요즘 면접은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한 번만 보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단계 면접이죠. 그 다음에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층 면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관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구조화 면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건 여러 차수를 통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 직무에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현장 면접을 가죠. 현장에 가서 잘해낼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임원급이 하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그 인성 면접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평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차 직무 면접을 할 때 해당 직무팀장이라든가 그 직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볼 수 있겠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다음 주제 질문으로 이어갈 건데 안 보지는 않겠죠. 외모를? 외모 안 봅니다. 전혀? 그래요? 네. 지금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네, 과거에 제가 인사부장 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자와 남자의 성 비율도 확실하게 책정하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학점은 얼마입니까? 전공은 무엇입니까? 토익 점수는요? 이게 아날로그식의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지원한 직무에 대한 경험은 있습니까? 영어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이 외모를 이정원 선생님 사실 비언어적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보기 전에 먼저 평가하는 거. 네. 뭐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외모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실제 저희가 면접관들과 함께 임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쁘다 못생겼다의 개념이 아니라 밝은 느낌의 친구와 부정적인 느낌의 친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죠? 그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팀에 소속이 되어졌을 때 우리 팀 이번에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가 우리 팀이 됐을 때 우리 팀 이번에 망했다라고 느낌이 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라던가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오픈된 좀 쉬운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이고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느낌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라던가 예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려진 오늘과 최근의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뭐 오늘 아침 신문 봤어?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서 아주 돌발적으로 이 공간에 있는 스튜디오의 모든 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맞추는 분은 오늘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백화점 상품까지입니다. 저희도 해당되나요? 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패널분들, 방청객분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상황 설정은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극을 만든 건데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사전에 면접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아침에 집에서 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연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면접 전에 자기 복장을 가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면접장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면접을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지 않고 그냥 점퍼 차림에 페인트 묻어있는 상태로 가죠. 자, 이 상황에서 면접장에 면접관과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묻죠. 이게 질문입니다. 자네 같으면 면접장에 양복을 입고 오지 않은 구직자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은가? 뭐라고 할 것 같은가? 먼저 두 분 MC 분부터. 그게 질문이에요? 예. 정말 돌발 질문인데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예. 네. 외모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요? 뭐라고 할 것 같냐고요? 저는 참 삶이 힘들구만. 네. 넘기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 중에 혹시 누구? 누구?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상품권이 걸려 있어요. 아무데나 해보세요. 창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그래요. 이게 마이크 든 상태에서 점퍼 차림 입고 왔어요. 양복 안 입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네 옷 속은 잘 입고 왔겠지. 뭐야? 이 사람이 속에 무슨 정정을 속이 불불 끓어 지금. 좋습니다. 그 두 분 패널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선생님.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압니다만. 설정을 위해서.
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많이 해보신 분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방청객으로 나오는 우리 친구가 맞췄어요. 진짜요? 맞았다고요? 네. 아주 재치 있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네. 팬티는 입었냐고 물어봐 줄 것 같습니다. 정장을 입고 오지 않은 구직자에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은가? 그랬더니 괜찮은 속옷을 입었느냐고 물어볼 것 같다는. 이 질문의 면접관은 웃음을 보이죠. 사실 외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창의적으로 가는데 자, 이 창의적인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면접 평가표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용기 대표님? 왜 자꾸 시나리오대로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다음에 두 번째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면접 평가 100% 리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까먹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면접 평가표에 네. 구직자의 창의력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냐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면접 평가는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자세, 태도, 말하는 거, 인사법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력, 논리력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끝으로 지원한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회사별로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요? 예.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 선생님의 어떤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갑자기 질문을. 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순서를 좀 바꿨는데 네. 이 말을 잘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느냐. 근데 이게 평가와 그냥 이른바 이게 말을 잘해서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과 이것을 제대로 가려내기 위해서 평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기는 게임, 승률을 높인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직무가 있습니다. 또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업종이라든가 직무를 따진다면 영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필요한 그 부분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스텝 부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제 대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방청객들의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지금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 네. 나누고 있었는데요. 면접과 관련된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다들, 예. 네, 압박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압박 질문이라는 게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했던 답변 자체가 진실의 답변, 본인에 관련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점점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본인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면접관에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압박 질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에겐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접관에게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심사위원들은 어떤 경우에 압박 질문이 들어가나요? 어떤 경우? 실제로 이제 확인해 볼 것이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말로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첨언을 해보자면 네. 이 압박 질문을 받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만약에 영어 점수가 나쁘고 전공 성적이 나쁘다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서류 전형에다 붙여놓고 면접을 하면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속마음을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으면 네. no because로 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 대답이 궁색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yes, but으로 답하십시오. 네. 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소홀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이용기 대표님께서는 참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면접 볼 때, 전 살은 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재빠른 응용 괜찮은데요? 그 부분에 중요한 지적자 탈락. 탈락. 자, 또 질문해 주신 우리 학생. 요즘 회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나요? 이건 사실 히스토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학업이 무엇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좋은 대학을 어디를 나왔는지 실제로 합니까? 이용기 대표님?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네. 이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여러분들 학교 성적 다 가리고 수험 번호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게임 면접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등반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회사 문화에 맞춰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겉모습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솔직하게 내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대표님 아까 저랑 잠깐 방송 전에 뭐 얘기하실 때 가려놓는다면서요? 네. 그 이력서나 실제로 그 학력이나 이런 거를 정말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갔던 공기업과 몇몇 그 기업에서는요, 최종 면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번호 이외에는 모든 걸 가려놔서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에 만약에 그런 스펙에 관련된 게 있다면 다 지워진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사람만 보겠다 그런 건데. 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대기업은 지원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하루에 면접을 봐야 되는 인원이 몇백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건데, 사실 사람 하나하나를 구조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뭐 쓰는 도구나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도입된 면접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착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화 면접이라는 개념입니다. 면접관의 주관을 배제하고 자기 회사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뽑기 위해서 틀을 갖다 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평가하기 위한 틀이 구조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행 면접이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시합을 하고 심지어는 폭탄주 면접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회식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실된 내면을 보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회사별로 문화에 맞는 면접 기법을 개발해내는 게 착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과거에 사실 이게 듣자 하니 특별하게 이제 경리나 회계 업무를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관상쟁이도 대동을 했다.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전설. 과거에 제가 그 회사에 이름이 됐던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나오는데 유독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대두됐던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보편적으로 면접할 때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이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면접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먼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일까요?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3대 유형이 있습니다. 저거. 동문서답형입니다.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보면서 동쪽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안하무인형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가야 되는데 자만심이라든가 자존심만 가지고 와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아까 얘기한 스트레스 인터뷰, 압박 면접에 바로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대답을 하다가 이 압박 면접을 하게 되면 갑자기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거만하게 되는 그런 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위축되는 형을 얘기합니다. 예, 말소리도 작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서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은 선생님, 우리 면접 때 시선 접촉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눈을 마주치는 거. 근데 긴장되고 떨리고 평가되는데 어떻게 면접관의 눈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면접관에 갔을 때 면접관이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눈을 피한다라거나 혹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뭔가 속이는 게 있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이용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제가 면접관으로 가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자만감이 있다라거나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서 과연 저 친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의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온몸이 적극적인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들어올 때부터 눈빛과 태도가 온몸이 적극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봐도 리더십과 적극성에 대한 것이 적어져 있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자신의 적극성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 적극적인 것 이외에 그 적극성으로 인해서 팀워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되는 점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잘라서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포털 사이트가 조사를 했는데 외모와 옷차림이 중요하다. 90% 이상을 본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면접에서 외모와 옷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런 부분은 첫인상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얘기한 외모가 이쁘다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살인 미소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풀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살인 미소요? 예. 사진 찍을 때 얼짱 각도가 존재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살인 미소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7번째 뇌신경하고 15개의 얼굴 근육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7번째 뇌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자, 한번 7번째 뇌신경 움직여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때요? 네. 네. 그래서 바보 같아요. 이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노력의 여하가 여러분들 첫인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70%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외모, 옷차림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첫인상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정은 선생님,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추합니까? 면접 때. 옷차림. 질문 센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패션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복장을 구입하실 때 본인의 체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렌드의 옷을 착용할 때가 저는 가장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블랙수트가 한때 유행했을 때 너도 나도 블랙수트와 또 파란색 타이를 냈었죠. 그런데 얼굴이 까무잡잡하다라거나 혹은 얼굴에 노란기가 있으신다면 절대 블랙 정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본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착용하셨을 때 추하다라기보다는 면접관이 봤을 때 긍정적인 느낌을 갖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지원자입니다. 사실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 머리 묶을까요? 풀릴까요? 선생님 귀걸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는 굉장히 세세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묶고 안 묶고 귀걸이를 하고 안 하고가 사실 면접의 당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한 인상과 사실 여러분들 동안 굉장히 요즘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 동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마를 다 가리는 앞머리 같은 경우도 나에겐 작은 얼굴이 중요하겠지만 면접관들에게는 그 작은 얼굴보다는 환해 보이는 싹싹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과 헤어와 깔끔한 메이크업을 하시고 또 하나로는 요즘에 그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가 굉장히 짧더라고요. 이게 소개팅 상황이라면 땡큐겠지만 사실은 면접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선까지의 치마 길이를 입으신다 하더라도 사실 앉으시면 이렇게 치마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맞는 복장과 본인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호감 가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은 다 호감이 있을까요? 네, 100% 호감이 있습니다. 네, 면접하다가 면접관이 시선을 구직자의 무릎 허벅지에 두는 순간 어느 구직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손수건을 들고 털어서 그 무릎을 덮고 자 면접 시작하시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했던 면접관의 태도 아니면 또 이게 감점이 되는 구직자의 태도인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감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점 받는 구직자의 태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짧은 치마 얘기가 나온 거는 면접관보다도 본인들이 더 어색해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면접하는데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손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고 또 다른 예는 그 옆이 좀 트어진 치마를 입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자꾸 손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면접관의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되는 건지 잘못하면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접관은 질문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네. 뭐 다른 지원자도 많은데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장에 관한 거를 좀 잘 신경 써야 되고 또 과도한 액세서리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여학생들 가끔 오면은 향수 뿌리고 오는 여학생들이 있는데 현기증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은 오늘 이 면접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태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화법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임하는 자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면접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1, 2부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기업에서 현재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저희 신사원 교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질문과 아주 탁월한 진행 솜씨로 저희가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사원 교수님께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도 오늘 뭐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신사원 교수님과 함께 정말 드림팀을 조직해도 뭐 최고의 아마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용규 대표 그리고 이정은 컨설턴트한테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자, 석가탄신일 특집으로 함께한 취업 콘서트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